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부산 테크노파크 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멀리서나마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활기차게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는 작년 12월 1일 경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부울경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을 시작점으로 리빙랩을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발전을 위한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부산 테크노파크 데이터 산업 육성팀의 남병혁 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데이터 산업 육성팀장 남병혁입니다. 먼저 제2회 부울경 리빙랩 네트워크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돼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코로나가 좀 진정되기를 저희가 기다렸는데요. 한 달이나 기다려봤지만 어쨌든 결국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얻게 된 점은 어쨌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거창한 인사 말씀까지는 아니고요.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환영 메시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우리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송유진 정책위원장님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전 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도 경남가족 여성가족재단 김은영 연구원님, 그리고 경남대학교 정은희 교수님께 참석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우리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의 김인호 사무국장님과 정현진 이사님도 참석해 주셨죠. 어쨌든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우리 동명대학교 노성혁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고 금일 토론에 대한 자장으로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리빙랩이 시작된 지도 벌써 5, 6년이 되어가고 초기에는 공급자 위주의 단순한 사용자 검증에서 현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고 참여하는 문화의 개념으로까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리빙랩 문화가 시민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서 지속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발전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고 확산되어서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데 있어 이 리빙랩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빙랩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 간 네트워크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들은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의 송위진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인플러그 블록체인 특구사업팀 이종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명대학교 노성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김은영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 김인호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 정현진 이사님은 지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일단 지금 현재로는 참석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정은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유범진 대리님, 전연희 선임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테크노파크 저희 팀장님, 남병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는 부울경 메가시티 초연결 문화권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세 분의 발표를 듣고 간단히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발표 시간에 발제한 주제와 함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많은 리액션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송희진 정책위원장님께서 전환적 지역 혁신과 리빙랩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휘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지역 혁신 정책의 전환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리빙랩에 갖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게 2010년대 초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은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위 이제 사회적 도전 과제에서 출발하는 혁신 정책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어쨌든 이런 혁신 정책 프레임의 전체적인 변화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산업 혁신 정책, 지역 혁신 정책, 인력 정책 또 이제 다 변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역 혁신 정책의 변화를 다루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리빙랩이 갖는 의미를 다루고자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패러다임 변화, 그래서 전환적 혁신 정책의 등장인데요. 이제 기존의 혁신 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R&D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첨단 기술 개발되었고 산업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는 더 심화되고 양극화도 더 심화되고 고령화 및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과연 우리는 뭐 한 건가라는 이제 성찰이 있으면서 그동안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활동의 방향을 새롭게 점검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용어들을 많이 표현되어 왔는데 이 세 가지 층위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패러다임 수준에서는 그것을 이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양극화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환적 혁신 정책. 그리고 이걸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준에서 이제 구체화해서 사업으로 만드는 흐름으로 이제 임무지향적 혁신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이건 신임무지향적 혁신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죠. 세 번째 이제 프로젝트 수준에서 연구자나 거기 참여하는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을 수행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로 이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비슷비슷하지만 이제 그 층위가 다른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기존 논의들이 새롭게 재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혁신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 보통 이제 혁신 정책 3.0의 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익숙한 것이 이거거든요. 지금 지역 혁신 정책이니 NIS니 다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여기 핵심적인 이슈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 관련 제도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 설계가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 삶의 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과학기술 활동을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패러다임이었고 그게 이제 기존의 정책 위에 올라서면서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환적 혁신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R&D가 빨리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R&D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치적 전환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사회적 도전 과제를 정의해 놓고 그것을 구체화한 다음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R&D와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산업 발전을 이룩한다 이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 문제 해결 과정들이 통합되다 보니까 참여형 거버넌스나 시민사회의 혁신 역량 강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시민들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객체였죠. 근데 이들이 주체로 올라오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에서 출발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산업 성장 영역이 만들어진다는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과제 해결 과정이 한쪽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또 한쪽으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산업혁신을 가져온다. 동시적 진행이 된다.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자문위의 위원장, 부위원장이죠. 그 양반이 이제 이런 식의 글들 쓰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일정한 담론으로 논의되기 시작을 했고, 임무지향제 혁신 프로그램은 현재 이제 연구발사 프로그램 그 설계에 많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뭐 EU나 OECD나 인비션 오리엔티드 이노베이션 팔리시 MOIP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러저런 작업들 많이 하고 있죠. 아마 앞으로 이제 혁신 정책의 기본적인 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스템 전환의 관점은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령 뭐 탄소 중심의 시스템을 얘기하죠. 그것을 구성하는 과학, 기술, 산업, 문화, 제도, 삶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강고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의 기후 위기며 뭐 양극화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기존 시스템에 대한 변화의 압력이 주어져 왔지만은 이게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런 커다란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리빙 랩이며 로컬 푸드며 뭐 소셜 벤처며 사회문제 해결 R&D 사업이며 이런 것들이 니치 수준에서 진행이 되면서 얘네들이 엮이고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이제 기존의 강고한 탄소 중심의 시스템을 해체하는 내지는 대체하는 작업들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면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 내지는 탄소 중립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환적 신정책을 앞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항상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이제 정책 보고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실험들이 결국 이제 리빙랩이 진행되는 이런 공간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스케일업이 되고 연계되면서 기존 시스템을 대응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병원 치료 중심의 시스템에서 뭐 예방 돌봄 시스템의 전환, 그리고 뭐 자원 폐기에서 자원 순환 시스템의 전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밑에서 이루어진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가 이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 과정이 처음에는 이제 산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무시했다가 이제 좀 이슈화가 되니까 방어적 대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법제도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으로 발전하면서 그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법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산업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 사회문제 해결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과 이제 같은 축으로 이제 기존 산업의 대응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의 등장이 이루어지면서 산업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시스템 전환이 기존 산업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전환적 혁신 정책은 이제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3세대 정책 그리고 사회 전체 수준 그동안의 혁신 정책은 뭐 과학기술 영역, 산업기술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건 사회 전체 수준에서 혁신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 아니라 전환하는 이런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 NIS라는 것이 보통 혁신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건데 여기는 혁신의 수요와 공급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도 여기선 객체였지만 이제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도 중요한 혁신의 영역이 된다. 정부의 역할도 이제 이런 그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 그리고 선도체를 하는 주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점들을 갖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그 혁신 활동이나 정책들이 재구성된다는 거죠. 기존의 산업혁신 정책은 산업혁신 촉진을 위한 혁신 투자 뭐 제도 형성이었는데 이젠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해서 접근하는 산업혁신이 이루어진다. 사회혁신은 그동안에 이제 기존 정책에서 없었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는 혁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고 전환적 혁신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공공연구개발도 이제 융합연구를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지식탐구나 산업혁신을 지원하는 학제적 융합연구였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에서 출발하는 그런 초학제적 연구라는 이제 모습을 지니면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즉 혁신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지원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자. 뭐 이제 이게 RIS든 클러스터 이론이든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민산, 학연관, 주지체들이 모여서 지역 전환을 모색한다. 라는 것들이 지역혁신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전환적 혁신 정책의 지역 혁신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오늘 논의는 바로 이제 이 측면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지향적 프로그램은 뭐 이미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임무. 그래서 몇 년도까지 여기 2025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해양 환경에 존재하는 플라스틱을 몇 프로까지 감소하는 명확한 이제 미션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루어진 뭐 화학산업, 뭐 해양생물, AI 기술, 디자인, 뭐 폐기물 관리, 보건의료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조직화가 됩니다. 결국 이제 미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것들을 통합해내는 자석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기술 기획 과정이나 연구개발 사업 기획 과정과는 다른 접근들, 그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게 되고 이들의 연계들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게 됩니다. 이건 이제 현재 EU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이 이 틀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환적 지역혁신 정책, 전환적 혁신 정책을 지역혁신에 적용한 것이겠죠. 이제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적 지역혁신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도전과에 대응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지역 전환에서 출발하는 지역혁신 정책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티브 리저널 이노베이션 폴리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전환을 위해서 이제 지역 혁신 활동의 방향성, 특히 이제 SDG 관련된 것들입니다. 인문지향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역 도전과제 해결, 순환경제 구축이 되든 탄소 중립 전환이 되든 돌봄사회 구현이 되든 이런 지역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기술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과제 해결과 새로운 산업 육성 및 발전 과정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죠. 이건 이제 그 틀들을 그대로 변화를 보여주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RIS 모형입니다. 이게 쿡,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돈을 가지고 이 RIS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지역 균형 발전 뭐 하여튼 지역 혁신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틀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의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클러스터를 만들어낼 것인가, 내지는 혁신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적인 어젠다였는데요. 동일한 이제 쿡이라는 사람이 2010년대 13년쯤 가가지고 이제는 클러스터 정책에서 플랫폼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프롬 클러스터 투 플랫폼.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혁신 정책 패러다임 전체가 바뀌면서 지역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 그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 이제 개인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이런 이제 문제 중심으로 기존의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 왔던 다양한 활동, 다양한 역량들을 결합해내는 형태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결국 혁신 정책의 핵심적인 주제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쿡이라는 사람이 이제 입장을 바꾼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역 혁신 정책은 또 지금 이제 이런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논의는 지금 전혀 없지요. 여전히 이제 이 RIS 가지고 논의를 풀어가는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역 뭐 맞춤형 R&D, 지역 사회 문제 해결 R&D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전개되면서 일부 이제 이런 요소들이 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전통적인 우리의 지역 혁신 정책에서는 지역 산업 혁신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R&D 역량과 산업 혁신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산업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활동 그리고 이런 혁신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지역 사회 혁신 활동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읍명동 수준에서 이루어진 혁신 활동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회 혁신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이제 2005년서부터 이루어진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여전히 이제 우리는 이것만 논의를 해왔는데 어쨌든 자상적으로 이것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사회혁신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 특히 행안부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역 사회혁신 활동들이 일부 조직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사회혁신 체계화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사회혁신 활동들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진행이 된다면은 아마 그런 이제 지역 사회 혁신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것이 기존에 구축된 지역 사회 혁신 체계랑 결합이 되면서 같이 공존하고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지니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효과는 뭐냐면 이런 이제 방향성 없이 진행이 되던 산업화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지역 산업 혁신 체계의 흐름들을 방향성을 주어준 거죠. 탄소 중립 전환, 보건의료 돌봄 전환, 모빌리티 전환, 순환경제 전환 이런 방향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모았던 것들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제 끌어당기는 견인하는 힘.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지역 사회혁신 활동에서 참여했던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 사회혁신 조직들이 지역 산업혁신 활동과 결합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 도전과제 해결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지니면서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 산업혁신과 지역 사회혁신이 결합이 되는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 지역 혁신의 방향성, 이제 탄소 중립 전환이라든지 돌봄 전환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 위한 과제들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사회혁신 활동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엮어가지고 이제는 지역 사회혁신 체계를 형성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2.0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역 산업혁신 체계를 만드는 것이 1.0이었다면 이제 2.0은 지역 사회혁신 체계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지역사회 도전 과제를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발전 방향과 비전, 전환의 비전과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들. 그래서 가령 뭐 자원 순환 도시 어디, 뭐 향기로운 도시, 뭐 울산, 세대 융합 도시, 뭐 창원, 뭐 자연 치유 도시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지역 전환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들은 결국 기존의 사회혁신 활동들 속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사회혁신에서 시작하지만은 이게 산업혁신과 결합이 되면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철학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로컬 활동들이 글로벌한 활동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위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생태계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사회혁신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지만은 이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 뭐 법제도적 측면, 관련 기반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지역 사회혁신 체계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기존에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전문 조직, 산업혁신 활동을 담당해왔던 전문 조직들이겠죠. 이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구체화하는 활동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창조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제 지역 산업혁신 체계에 축적된 산업기술 역량과 사회혁신 역량이 결합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회혁신 활동들이 일정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렇게 지역 산업 혁신 체제에 지역 사회 혁신이 붙게 되니까 지역 산업 혁신도 이제 재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에 지역에 축적한 다양한 산업기술 기반과 역량을 이제 인물지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전환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방향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뭐 기업의 ESG 활동, 뭐 산업의 ESG, 공공기관의 ESG 관련된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SG 관련된 활동들을 결국 이제 이런 지역 산업 혁신 체계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지역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지역과 관계없이 섬으로 존재했던 중국 서울이나 아니면 글로벌만 지향해 왔던 지역의 산업기술 활동들이 지역에 착안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지역에 축적되어 있던 산업기술 기반 역량들이 재조합되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초기 시장을 확보한다 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때 이제 지역에 있는 사회혁신 주체들과 협업이 되면서 리빙랩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제 지역에 기반한 SDG, ESG를 지향하는 새로운 산업 발전 계적, 산업기술, 산업사회기술, 혁신 시스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새로운 산업 발전 계획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축산, 하수구, 악취
굉장히 심한 지역, 뭐 충남이나 아니면 이제 뭐 부산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을 텐데, 이제 이거가 중요한 이슈인데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의 이 공기관리 산업, 이게 악취를 제거하거나 웰리스를 위한 공기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도시열섬 효과 대응을 위해서 건축 설계를 세려하고 도로를 다른 방식으로 깔고 그것을 소재를 개발하는 뭐 북설 관리 산업. 이건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을 아마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걸 통해서 이제 복선열 차단 및 활용 산업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 생산 설비 이미 그 못 쓰는 기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재제어하고 재활용하는 산업. 그래서 산업 섹터 지역에서 발생한 유 생산 설비를 재활용, 재제조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산업의 발전 계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 것들이고 이것이 이제 일정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다른 지역에 넘길 수도 있고 수출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사회혁신과 지역 산업혁신 체계를 융합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결국 이것을 위한 전환적 중간 조직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이 같이 모여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결국 리빙랩 방식을 통해서 현재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 문제 해결 연구에서 이제 뭐 리빙랩 사업, 스마트시티 사업, 지자체, 대학 협력, 지역 혁신 사업 등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기존의 그 RIS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회혁신과 결합시켜서 감으로써 이 두 개가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지역 문제 해결 활동들이 이제 국가 어젠다로 넘어가고 다시 국가 어젠다가 다시 지역으로 넘어오는 이런 순환고를 거치면서 결국 이제 이러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문제 해결 활동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또 다른 이제 니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역의 리빙랩 발전을 위해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도 깊이 있는 리빙랩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부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진행되었던 리빙랩 활동 사례와 향후 부울경 리빙랩의 협력 방안에 대해 부산 테크노파크 데이터 산업 육성팀의 남병혁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산 테크노파크 데이터 산업 육성팀장 남병혁입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리빙랩 활동과 부울경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사업에서 부장의 교통환경 구현이라는 주제로 리빙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및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교통의 편의혁신 그리고 이동교통수단의 다양화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베리어 프리 내비게이션, 스테이션, 승차 공유 플랫폼, 세프티 존의 4개 세부 과제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년 부산역 인근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서 21년도에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요. 올해 22년도에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정보의 체계적인 어떤 수립, 관리,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연계 사업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리어 프리 내비게이션입니다. 지상에서는 내비게이션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지하에서는 통신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근거리 이동 통신인 비콘을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스마트폰이 없는 교통약자가 경로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교통약자들은 출구를 잘못 나가면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경로를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3D 모델링 기술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와 그리고 실물과 유사한
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베리어 프리 스테이션입니다. 버스 이용자, 특히 교통약자들은 날씨가 참 많이 걱정이 될 텐데요. 너무 춥거나 덥거나 또는 비가 오거나 눈 오는 날씨 때문에 버스 기다리기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스테이션에서는 차량 정보 이외에도 체온 조절을 위한 냉난방기, 그리고 온열 의자, 급속 충전기, 그리고 체온 측정기, 비상벨 등을 갖추고 있어서 교통약자에게 안전성 및 편리성을 겸비한 차량 이용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설치 형태는 부산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가미한 랜드마크형과 그다음에 무인 택배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가미한 주민화합형, 그리고 교통 중심지에 설치하는 교통 중심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설치가 되게 되고요. 구축 지점은 교통 중심 지역 이외에도 삼복도로 및 교통 취약 지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승차 공유 플랫폼으로 DRT 및 동승 택시입니다. DRT는 특수 제작된 버스로 노선을 돌면서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정류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용자를 탄력적으로 탑승시키기 위한 노선 탄력형과 그다음에 노선의 공백 지역을 이제 환승 정류장이라든지 교통약자 주요 이용 시설을 이용해서 운행하는 연계 중심형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이제 수요 응답형 형태로 배차를 요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매칭되어서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동승 택시는 유사 목적지 승객과 승객이 매칭되어서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인데요. 동승 희망 승객의 니즈를 중심으로 해서 승객과 기사 매칭부터 결제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어플 개별 결제를 통해서 요금이 낮아지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이프티 존인데 세이프티 존은 사진은 없습니다. 2022년도에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이라서 아직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요거는 인공지능 객체 감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및 보행자들을 감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보행자 간 충돌 사고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서비스로 올해 진행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021년 추진 성과를 간략히 보시겠습니다. 리빙랩은 잘 아시다시피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공공, 민간, 시민의 협력 체계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참여형 혁신 공간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추진 체계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연합회 등의 총 8개 기관이 참여를 하셔서 자문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검증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단은 고령자 21년 기준입니다. 고령자 11명, 장애인 17명, 임산부 6명, 영유아 19명 등이 활동을 해주셨고 대학생들도 44명이 서포터즈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사용자 검증단은 총 97명으로요. 내비게이션, 스테이션, 동승 택시를 총 558회 이용을 하면서 서비스의 불편한 점들을 개선을 해주셨고 이를 반영해서 2022년에 어쨌든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개선을 해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제 울산 우리 경남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용자 검증단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고령자나 이제 휠체어 사용자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영유아 동반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등이 활동해 주신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의 인터뷰나 활동 보조, 교육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산역 인근에서 우리 서포터즈들이 홍보 및 기념품 전달 활동을 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빙랩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가자 모집은 저희가 2개월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시스템 및 리빙랩에 대한 설명회 및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에 대한 이해 인식과 이해와 문제 인식 등을 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하였으며 이후 실제 서비스를 실증 체험을 하면서 체험 소감 및 불편 사항들을 설문조사와 인터뷰 형식으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진행을 하였고요. 결과 분석 및 성과 공유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리빙랩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이제 기본 설문조사 결과 내용인데요. 스마트 시티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교통 환경도 현재는 잘 구현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베리어 프리 내비게이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평균 길찾기 시간이 사용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11초가량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에 대한 이유로 앱 사용 시에 어떤 위치 연동에 대한 불안정, 그리고 속도가 느리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실제 예비 사업에서는 이번 정도 절감이 되었었거든요. 이때는 설치 사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도와줬기 때문인 것이라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올해는 시스템 안전성 및 정확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단 이용 시에 도시철도의 선호도를 물었고 68.7%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길을 안내해주는 앱 또는 키오스크 사용 의사에 대해서는 85.4%가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이해도를 물었을 때는 키오스크는 53.5%, 앱은 47.5%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제공되는 정보 아직은 좀 어려웠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으로 버스 이용자들의 평균 죄송합니다. 27일 좀 맞나요? 페이지가 안 넘겼구나. 네, 다음으로 버스 이용자들의 평균 대기 시간이 10분 이내가 67.5%였고요. 15분 이내까지 포함하면 82.5%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대기 시 불편사항은 날씨가 40%로 제일 많았고, 그리고 혼잡함과 대기 시간 순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을 대기할 때 스테이션 이용의 필요성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스테이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84.4%로 편리하다고 응답하셨고, 신규 설치 지역은 71%가 버스 정류장 쪽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동승 택시에 대한 결과입니다. 교통 이용 수단으로서 어떤 이동에 대한 편리성과 시간적인 면에서 48%가 도시 철도를 선호한다고 응답을 해주셨지만, 다수의 승객 이용과 그리고 긴 도보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기피한다는 응답도 30% 이상 보였습니다. 택시 이용에 대한 기피 요인으로 56%가 비싼 요금과 그리고 30%가 도로 정체를 뽑았고요. 그리고 택시 이용 선호 요인으로는 빠른 이동과 교통약자 편의 제공을 30% 이상씩 응답해 주셨습니다. 동승택시에 대한 요금이 비싸다가 32%, 보통 저렴하다가 68%로 대체적으로 본 서비스에서는 만족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동승택시 서비스 만족도는 75.6%로 요금 절감 및 교통약자 편의에 만족을 하셨지만 50%가 앱 사용 어려움과 28%가 매칭 및 배차 대결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동승택시에 관한 최종 재이용 의사는 93%로 아주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승차와 공유 플랫폼에 대한 결과입니다. 버스 노선 공백 지역을 지원하는 연계 중심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포터즈들이 2명씩 한 팀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승하차 보조라든지 체온 체크라든지 승차 확인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검증단 및 서포터즈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경유에서 뒤로 가시려면 화살표 아래에 있는 X 모양의 백스페이스 버튼. 저 여기서 시작하면 from a movie scene to made of people in my dreams. The last time, if I recall, was the feeling of being alone. I don't know where I'm going isn't far, but in case I go, no need to be stressed. Gotta take it home, get there. I really miss the shade of blue. 네, 한번 해보세요. Just 지금 출발해서 바로 그냥 get slow. I'll wait to find love better than again. 돌아오시는 거 From now I will 네. feel the ocean through. 깨발이 그안 되나 할 때는 힘을 I pray that it won't be over soon. Oh my, I miss the sun. Just wait, it won't be too long till we arrive the coming day. Please ignore 여행감 가기 많이 들겠어? 기본적으로 한번 하는 거라서 모르겠는데 화장실 찾는 거는 돼 있어요. 우선 표시가 굉장히 쉽고 보통 부산 지하철역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오는 게. 일단 도착하고 나서도 안내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요. 네, 되지 않고요. 어떤 게 차는 거 같아요. 어떤 누르는 거? 어려워. 간편하게 음성으로 되는 See what we become. Together we're strong. Together we're strong. Together we're strong. Together we're strong.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으로 리빙에 대한 최종 성과는 우리 그 서비스 개선과 고도화를 위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참여 및 시민 주도의 문제 해결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에 리빙넷 계획입니다. 서비스의 부산시 전 지역으로 확대에 따라서 부산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토크 콘서트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 캠페인 및 단체를 연계해서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리빙넷 모델을 확립하고 국내외 리빙넷과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2년 확대된 실증 범위는 내비게이션 앱 스테이션 승차 공유 플랫폼의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이고요. 세이프티 존을 신규로 실증해서 교통 약자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2년 성과 목표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시간 절감, 편의, 교통 요금 절감과 함께 안전하고 장애 없는 교통 환경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협력 방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초강력 메가시티 네트워크를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맥놀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협력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협력 방안 첫 번째로,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행안부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요. 부울경 초강력 메가시티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참여하면 어떨까 합니다. 벌써 올해 중기부 사업에 그 경남 창조와 우리 부산 TP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에 필요한 사업을 같이 기획하고 협력하고 공동 제안해서 교차 실증을 통해서 서비스 지역을 초강력화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부울경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구축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를 공동 플랫폼화해서 구축하게 되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 연계와 신사업 발굴이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빙랩 메인 데이터인 인구라든지 헬스, 의료, 교통, 복지 이런 분야 등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연계 서비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하나의 생활권의 기초는 우리 공동행정과 사무를 기반으로 해서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초연결 문화권의 구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이 직접 생각하고 시민이 사용하는 것이 이 시대, 이 지역의 문화입니다. 이미 그 리빙의 실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많은 서비스들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메가시티 전체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메가시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시민에게 검증된 서비스가 메가시티를 구현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모든 사업과 더 나아가 산업군들의 리빙랩을 연계하여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발제로 부울경 메가시티 연결을 위한 디지털 혁신 방안에 대해 코인플러그 블록체인 특구 사업팀의 이종현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플러그 이종현 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는요, 블록체인 기술 중 이제 분산 아이디를 활용하여 부울경 메가시티를 연결할 수 있는 혁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와 조직 현황에 대해서는 우선 간단하게만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가 2019년에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사업 내용 중 블록체인 DID를 활용한 부산 통합 서비스인 비패스를 런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특허의 경우에는 전 세계 이제 3위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그 앞에 화면에 보이시듯이 온라인 여론조사 투표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DID를 활용한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그리고 모바일 사원증과 같이 다양한 솔루션들을 출시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아니 또는 민간기관이든 어느 산업 분야에도 다양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DID와 비패스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분산 아이디라는 것은 저희가 약어로는 DID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개인, 즉 지금 모바일 단말기, 흔히 말해 휴대폰은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요. 1인 1일 단말기에 하나의 아이디를 부여를 하고요. 해당되는 아이디와 그리고 휴대폰 인증서와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자기의 그 주권을,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같이 다양한 이제 서비스 제공하고 그리고 자격 증명에 대해서 발급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정보만 스스로 전달을 하고 해당되는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자격증을 마찬가지로 특정 기관에 제출을 하고자 할 때 검증기관 쪽에 제출을 진행할 때는 블록체인 상의 DID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블록체인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글로벌 GDP의 1.4%에 해당하는 1.76조 달러에 다다르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블록체인 산업과 더불어서 개인의 본인 인증 KYC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DID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자신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DID를 활용한 다양한 얼라이언스들이 출범을 하였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그리고 SK의 이니셜 DID 연합, 그리고 아이콘루프의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 등 다양하게 DID를 사회 전반에 접목하기 위해 얼라이언스들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DID를 적용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공공주도 상용화 사례의 경우에는 모바일 사원증,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모바일 사원증을 도입해서 DID 기반의 모바일 사원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비대면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비패스라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조폐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있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경남전자지갑이라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마찬가지로 DID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나야나라는 서비스를 출시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에서 블록체인 DID 기술을 활용하여 비패스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용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빅패스는 전체 다운로드 수는 56,000여 건에 이르고 있고요. 최초 서비스 오픈은 2020년 11월 시점부터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평균 활성 사용자 수의 경우에는 8,000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본적인 본인 인증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있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형 카드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는 도서관 회원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빅패스의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배경과 목적으로는 1인 1 전자지갑을 서비스를 하자, 모바일 하나로 신원 증명이 가능한 1인 1 전자지갑을 서비스를 하자라는 기본적인 모토로 시작을 했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생활 밀착형으로 블록체인을 서비스하는, 다음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혁신을 하고자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 지자체에서 가장 업무 부하가 많은 게 방문하여 다양한 자격 증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간다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던 다양한 업무들을 비대면으로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요.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다양한 비대면 자격 증명 서비스와 연계해서 굳이 내가 현장에 가서 발급받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모바일 단말기로 발급 처리를 할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그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서비스 추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모바일 가족 사랑 카드의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업무 개선을 통해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되던 모바일 가족 사랑 카드를 전면 가족 사랑 카드 서비스를 전면 모바일화 하는 사업을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다음 달 4월 4일부터는 모바일 교통카드는 현재 지금 사용이 비패스를 통해서 서비스 되고 있지만 어르신 카드 그리고 가족사랑 카드의 경우에는 교통카드에 부산시의 정책에 따른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할인 혜택을 그대로 적용한 모바일 교통카드가 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시가 되게 되면 사용 지역을 이제 그 광역 교통망에 전체 적용을 하는데요. 특히 김해경전철부터 동해 남부선까지 할인 혜택을 전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부산 시민이 내가 부산 시민이다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부산 시민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도서관 회원증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현장에 가서 무조건 발급 신청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DID와 비패스의 DID 기술을 활용해서 도서관 회원증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구민카드의 경우에는 해운대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가족사랑 카드의 경우에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공용주차장에서 할인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을 받는다거나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모바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산시청 방문증이나 센터 출입증의 경우에는 모바일 단말기에 NFC 기능이나 그리고 BLE 기능을 활용해서 출입증의 용도로 모바일로 태깅해서 출입할 수 있는 용도로 서비스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24에서 받은 각종 이제 전자증명서를 비패스의 전자문서 지갑 안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조회한 문서를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리빙랩의 주제에서 어느 정도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비패스를 활용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특히 초연결 그 메가시티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특히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부산 시민이든 경남도민이든 울산 시민이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각 시도에 본인의 해당되는 지역의 카드를 발급받는 형태로 이 비패스라는 앱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각 시나 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공공 서비스들, 복지 혜택들을 해당되는 서비스들을 비패스에 담아서 각 지역에 해당되는 시민카드를 또는 도민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준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음번 뭐 차선에 있는 정책들에 대한 결정, 그리고 행정 업무 처리에 대한 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결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마이데이터라는 많이 알려진 서비스가 있는데요. 아직도 개인에게는 마이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나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유변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개인의 자격 증명을 할 수 있는 DID 기술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은 유저들에게 해당되는 정보와 그 데이터, 그리고 각종 자격 검증된 내용을 유저들한테 보내주고, 유저들은 받은 다양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내 개인정보와 함께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제공한 결과에 따라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리워드를 받는, 흔히 말해 시민이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활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플랫폼의 성격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을 예시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확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매개체로 부울경이 하나로 연계되고 더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하나로 연결된 문화권에 한 걸음 빨리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약 10분간의 휴식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